예, 바른미래당 제61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정부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 곳곳에 지뢰밭이 있습니다만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문제일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과 관련해서 현재 여야 3당 정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민주당과 공수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이 대립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께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을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 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제 제가 대표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무조건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에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 조정을 통해 합의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에는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현재 검찰과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입니다. 민주당이 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검찰개혁 법안도 문제입니다만 도무지 여야 간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입으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지만 한쪽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을 내놓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11월 27일까지 날짜가 흘러가면 결국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회의에 부의되고 12월 초에는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타협안 없이 대립만 지속하면 결국 12월이 되면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 어제 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놓고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의원들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대표 연설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합의 처리가 끝내 불발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어제 제가 드린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정개특위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과 여야 각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하는 것이 최악의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파국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네, 김삼학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을 놓고 산업부와 한전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특례 할인 일괄 폐지나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요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 한시적 특례 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야단을 맞더라도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오늘 상반기에만 9,2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상반기 기준 한전의 부채는 122조 8,995억 원에 달합니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다면 1조 원이 넘는 할인 혜택을 없애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한전 사장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동안 특례요금 할인 혜택을 받아오던 기업이나 개인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 사장도 고민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힌 산업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특례 할인제도 폐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한전이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 정책이나 전기요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과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요금 체계도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전기 소비자는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속되는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발성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현금성 지원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퍼주기 예산 확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513조 5천억 중에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은 54조 3,017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중 10%에 달합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언론 등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용, 선심용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현금성 예산 역시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혈세가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남아있는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정부 예산을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따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 확대가 아니라 재정 확대가 실질적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 지난 국정감사 우수위원 시상식 때문에 우리 이태규 의원님 또 김중로 의원님, 최도자 의원님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뭐 하실 거 없습니까? 우리 김중로 의원님, 최도자 의원님, 예, 한 말씀 하시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셨는데 제가 상을 타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20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20대 국회를 정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느라 요즘은 국감 2차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감이 듭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나름 정책국감이라든지 민생국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조국 사태로 국민께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 동안도 열심히 하라는 뜻을 알고 계속해서 국민만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총 9분의 의원님이 수상을 하시게 되는데 지상 의원님은 오늘 언론사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또 한 분이 정우천 의원님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작년 국감에서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끝나고 그런데 매일매일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개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이렇게 평가해서 나름대로 엄선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여지없이 바른미래당의 정책적 역량들을 이렇게 발휘해 주신 9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신 의원님들 다시 한번 우리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높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 의원은 조국 사태로 부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흔들리는 민생과 개혁을 바로 세운다는 기조하에 이슈의 중요도, 언론의 집중도,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정책 국감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패는 우신호 원내대표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 국정감사 우수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예리한 문제제기와 탁월한 분석으로 정의, 공정, 민생, 개혁을 바로 세우는 감사를 주도하였으며 합리적 대안 제시로 의정이 귀감이 되고 당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므로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네 맞아요. 블록. 네, 다음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입니다. 앉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석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네, 다음은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입니다.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상화 의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순희 의원입니다. 충청일보에서 우리 좀 충청도 우리 같이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대표님 단체로 한 번만 좀 언론이 예예예. 자, 다 같이 오시죠. 예, 그냥 쓰세요. 안 되면. 유동원님 사업 못하셨군요. 전 이 시상식 다 되려고. 윤리의 제사. 유동원님 박수 치세요. 윤리의 제사.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나도 사진도 딱 한 번 받았어. 축하드립니다. 정우천 의원님께서 한 바퀴 네, 아니 오늘 딸이 있죠. 저 의원실로 그냥 소정의 선물 제가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바른미래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후에 기금계로 전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